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경주 미륵골 보리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물론 이 보리사라는 명칭은 지금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 보리사라는 절은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름이라도 똑같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보리사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헌강왕 그리고 정강왕의 그 능이 보리사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사가 있는 곳에서 그 능이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고, 능이 있는 곳에서 보리사 쪽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보리사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리사를 보면은 이게 1980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증축이 돼서 꽉 차게 그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건물이 몇 채 없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인법당 그리고 요사체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었다. 그런데 1980년쯤부터 지금과 같이 삼성각도 짓고 대웅전도 짓고 이렇게 꽉 차게 지어서 남산에서는 규모가 첫째 가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경주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인법당이라는 현판이 일단 이 앞에서 들어오면서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아마 오래돼서 그게 마모되고 노후해서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남산 미륵곡 석불 좌상. 그래서 이게 일찍 지정이 됐고 보물인데, 남산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어떤 문화재가 있는가에 따라서 곡 이런 이름을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미륵곡, 그래서 미륵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얕은 지식이지만 미륵불은 현세의 복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부처이고, 또 아미타불은 내세의 복을 비는 그런 부처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륵불인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부처님 부처상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이죠. 특별히 눈이 퉁방울처럼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보통 잘생겼다 하는 그런 얼굴이고, 또 머리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곱슬곱슬 파마를 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머리 모양입니다. 그뿐 아니라 옷자락의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굴 윤곽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죠. 목에 있는 삼선, 또 물론 부처상을 보면 대체로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비례가 안 맞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통일신라 때의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보존 상태가 대단히 우수하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존 상태가 좋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불상이다.
그런데 조금 낯선 설명이 뭐냐면은 이 불상의 얼굴을 다른 돌로 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보고서 얼굴이 어느 그 문화재 보면 얼굴이 꼭 무슨 그 회반죽을 발라놓은 것처럼 허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왔는데 전혀 안 그렇고 뭐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옆에 와서 보게 되면 그 뺨 있는 부분에 무슨 절개선 같이 그런 게 있는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그런데 문화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 이야기는 얼굴을 다른 돌로 새겨서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이하죠. 문화재청 설명을 보면은 얼굴 부분을 새로 조각해서 다른 돌로 조각해서 끼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잘못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저기 목 부분, 목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 시멘트 비슷한 걸로 메워놓은 자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두 부분과 그 아랫부분, 이게 이제 돌이 다르다. 그거를 문화재청이 이렇게 설명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남산 미륵곡 석조열의 좌상 문화재 설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얼굴은 다른 돌로 조각하여 끼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다른 돌로 조각해서 끼운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어디를 봐도 굳이 본다면은 무슨 그 변검의 얼굴처럼 선이 보이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밑에 영문을 봅시다. 영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The head of the main Buddha is made of separate stone from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 이 부처의 그 몸체하고 머리는 다른 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위에서 한글이 설명이 틀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과 머리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와 머리카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는다, 머리 자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얼굴과 머리 정도는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다른 돌로 해서 세웠다, 끼웠다, 이거를 얼굴을 끼웠다, 이러면 아주 지금과 같이 이해 불가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뒤쪽의 광배는 불상하고는 이제 완전히 별도로 세운 그런 광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화불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고 아름다운 장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석조열의 좌상의 뒷면입니다. 특이하게도 뒤쪽에 그 별도로 이 광배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다시 불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 그래도 역시 뒤에 광배도 화려하게 조각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불상은 약사열의 불이라고 합니다. 저기 중앙에 보면은 저 둥글게 손에 들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약사열의 불이 맞습니다. 이 석불 좌상이 있는 주변의 바위들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바위벽도 그렇고 바로 그 불상 뒤에도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는 뭐를 새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참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절입니다. 종교하고 떠나서 누구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는 절하고 연결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참 그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저번에 한번 그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한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돼 보이는 아들하고 가족이 왔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도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불교미술관 앞에서였는데 거길 들어가자고 하니까 아들 이야기가 여기 전부 다 불교 거밖에 없지 않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소리도 할 거 없다. 이건 역사다. 역사인데 무슨 그런 딴소리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갔고, 아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라고 해서 이 절에 있는 혹은 종교와 관계된 모든 그 유물이나 이런 것을 신성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믿는 종교하고 다르다고 해서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어머니는 참으로 현명하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을 여러분에게 한번 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여기에 서서 밖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논밭이 있고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그리고 민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도량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절이다. 신앙의 그 종교 사찰이다. 이걸 떠나서 1000년 전, 1500년 전 그 시대에 불교라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손노릇을 하는 아주 강력한 권력이 불교였던 겁니다. 그 불교 사찰에서 이 사찰의 터가 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것이 양동마을에 가면 비록 아주 작은 권력이기는 하지만 거기 관가정이라는 데를 올라가서 보면 꼭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이곳이 보리사가 더 훌륭합니다. 경치로 봐서. 그런데 양동마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밖에 논밭이 있고 백성들이 사는 집이 있고, 거기를 내려다보는 벼슬아치의 거처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권력이라는 겁니다. 서양의 영주도, 기독교의 그 영주도 이곳과 다르지 않은 같은 지방 벼슬아치 역할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권력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에서부터 지방에 있는 이런 소소한 권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자의 위치는 작더라도 단 하나쯤 설치해 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이 지나고 또 짧게 몇십 년이 지나고 보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덕이 없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무상한 것이더라. 그 이름으로 단 하나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끌려 내려와서 목이 잘리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은 전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말이 없고 국민은 하나로 모이지도 않고 그 손발 노릇을 하는 벼슬아치들이 그것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관가정에서 밖을 내려다보면 그곳에서는 왠지 매의 외마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리사에서는 진짜 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매가 외마디로 휘파람을 불듯이 휙휙 부는 그 소리는 꼭 든든한 활에서 화살이 날아갈 때 나는 소리하고 상당히 닮았습니다. 단호하고 야멸차면서도 권력을 보여주는 바로 권력의 소리가 매의 소리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밖을 보면서 그 시대마다 2000년 전 혹은 1만 년 전 그때도 권력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대에 역시 매의 소리를 듣고 있는 소수는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덕성스럽고 그리고 원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고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 금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 산중에 야외에서 담배를 좀 피우면 어떠냐, 불경스럽다는 의미로 피우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불경스럽고 아니고 간에 담배를 피웠을 때 밖으로 내놓는 연기는 허락받고 내놓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외든 실내든 남이 있는 곳, 혼자 있지 않고 둘 이상 있는 곳, 공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하지 마라. 모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공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술 마시지 마라.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까? 간단하죠. 자기 자신의 그 언행을 반듯하게 하는 것,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의 기본입니다.